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금요일, 지금 장중이고요. 1시 정도 됐습니다. 원전주가 지금 3일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원전주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저는 원전주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깨지면 나머지 BHI, 현대건설, S&T에너지, 다 우진엔테 뭐 이런 조그만 회사들까지 다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현황이 엄청 중요하다. 근데 두산 주가 현황보다 중요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펀더멘탈, 본질 가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저희가 토요일 7월 26일 마지막 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강남에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합니다. 저하고 김선영 대표, 윤여민 이사, 이부영 이사,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상업용 부동산 전체 매크로 시황에 대해서 준비할 거고요. 다양한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4명이서 하는 강연이고요. 그 강연도 엄청 중요한데 강연 끝나고 1시간,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반까지 네트워킹 시간에 투자,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 뭐든지 여쭤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으니까 구글 시트폼 드릴 텐데 그쪽으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는 여전히 지수보다 초과 상승이 나타나는 건 분명하고요. 최근에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3% 연초 대비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좀 특징적인 거는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이 약 코스피 지수하고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는 나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 역시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월달 대비해서 이 엄청난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주가에 부담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요. 펀더멘탈 점검해드리는 거니까 매수 매도 추천 아니에요. 단기간에 1월달 대비해서 237% 상승했으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거고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최고점에서 최근에 주가 조금 조정받으면서 마이너스 18% 정도 최고점 대비 하락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했고요. BHI가 마이너스 24%, S&T에너지가 마이너스 27%. 두산 에너빌리티는 17% 빠졌지만 BHI나 S&T는 더 많이 빠진다는 거고요. 물론 반등 나올 때 BHI, S&T에너지가 더 가파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주가는 철저하게 양면성을 띈다. 그렇게 말이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 펀더멘탈에 변화는 전혀 없다. 원전이 글로벌 에너지 메가 트렌드라는 사실도 전혀 변함이 없다 말씀드리고, 주가 변동이 더 앞으로 심해질 수 있다. 원전이 주도주에서 이탈하냐? 저는 그것도 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원전 중에 대형 원전이 있고요, SMR 있고요, 원전에 소위 말하는 과도기, LNG, 복합가스 발전에 들어가는 터빈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진정한 이익의 회수 시점은 2030년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2030년에 이익을 땡겨왔냐 안 땡겨왔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당 부분 땡겨왔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메리츠증권, KB, NH, 유안타, 그로스, 삼성, 신한 대신 BNK, DS, 키움, IM 하나, IBK, IM 현대차, LS증권 요 레포트를 다 참고했고 핵심만 전달해서 드립니다. 주가가 미리 선반영 측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든 현대건설이든 BHI든 S&T에너지든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요. 원전의 성숙기는 결국 2030년 초중반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초장기 원전이 글로벌 에너지 메가 트렌드임에는 분명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코리아는 중동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앞으로 매년 한 건 이상의 대형 원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상당 기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유럽에 대한 수주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아시아에 대한 거는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으로 시장을 양분해 갈 것으로 그런 어떤 모종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은 한수원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고, 유럽 시장은 웨스팅하우스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은데,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던 팀코리아인 한수원이 수주를 받던 그 주기기는 누가 제작하냐? 제작할 수 있는 거 에너빌리티가 가장 양쪽에 모두 해당되는 유일한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연간 4기에서 최대 8기 분량의 대량 단조품, 대형 단조품을 납품을 어디가 하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SR 시장은 연간 20기가와트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25%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30% 이상의 주기기 점유율, 많게는 글로벌 시장의 주기기의 50%까지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터빈은 2030년 이후 매년 10기 이상의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출 성장과 믹스 개선 효과를 모두 이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발전 설비와 주기기가 납품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유지보수, 요게 OP 마진이 좋습니다. 유지보수 매출 비중도 203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 추가적으로 주가 업사이드 요인을 보면 강력한 건 팀코리아의 미국 시장 진출입니다. 그러면 판가 상승까지 지금의 조선이나 방산이나 변압기가 판가까지 같이 쫙 올라가면서 완전히 PQ가 모두 상승하는 국면에 진입한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 프라이스,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고요. 7월 23일 액션데이라고 해서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은 약 10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쪼개져서 굉장히 많이 나눠져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계산세가 그렇게 원전 수주 많이 받는데 체코 원전도 수주 받았는데 왜 실적이 빨리빨리 개선이 안 돼? 그렇게 의문점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이유가 실적이 굉장히 많이 쪼개져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중요한 숫자를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요 메리츠 증권하고 다양한 유안타와 이쪽 레포트를 참고를 했고요. 신규 수주 기준으로 3조 5천억, 5조 6천억, 5조 9천억.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수주 28년도에는 6조, 2030년에는 8조 5,500억까지 수주는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연간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0%까지도 수주가 증가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SMR 같은 경우는 26년도부터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죠. 올해 7천억대였다면 내년에 1조 9천억대, 27년에 3조 3천억대, 2030년에는 수주만 7조를 예상을 하고요. 가스터빈 올해 2조 4천억, 내년에 3조 7천억, 27년에 4조 4천억, 2030년에 4조 7천억에서 5조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5년도에 매출이 수주가 3조 5천억 잡히는데 대형 원전 실질적으로 매출 잡히는 거는 4천억 정도밖에 안 잡힙니다. 3조 5천억 수주 잔고인데 4천억밖에 매출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잡히는 거죠. 요게 7,600억으로 늘어나고 1조 4천억으로 늘어나고 매출로 폭증하는 2030년에야 대형 원전 매출이 3조 5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SMR은 올해는 실적 반영도 안 되고요. 내년에 2,200억, 7,400억, 1조 5,200억, 2030년 돼서야 3조 2,800억을 예상합니다.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올해 6,600억이지만 내년에 3배 폭증한 1조 9천억대, 28년에 4조 4천억대, 2030년에 5조 4천억을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대형 원전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올해 1,000억도 안 되죠. 860억대, 1,500억대, 2,900억대, 2030년 돼야 한 8,000억 사이즈까지 영업이익이 대형 원전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SM 영업이익은 어떻게 커지냐? 올해는 실적 반영도 안 되고요. 내년부터 영업이익 450억대부터 시작해서 1,500억대, 3,300억대, 2030년에 7,500억대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실적이 어떻게 반영되냐? 올해 영업이익이 약 700억대, 1,000억 안 되죠. 내년에 1,700억대, 28년도에 4,500억대로 퀀텀 점프하죠. 2030년도에 6,700억대 사이즈까지 가스터빈도 커질 것이다. 가스터빈이나 SMR이나 대형 원전 모두 의미 있는 영업이익이 나오는 시점은 2030년이에요. 2030년 돼야지 영업이익이 7,500억대, 대형 원전 영업이익도 한 7,500억대, 가스터빈 영업이익도 한 7,000억대. 이거 다 합쳐야 한 2조 좀 넘죠. 2조 한 2, 3천억 되는 게 2030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캐펙스가 안정화되는 시점 역시도 2030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2030년 중반 되면 연간 전체 두산에너빌리티의 영업이익은 5조대, 3조 중반의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의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는 2030년대 연간 5조대 영업이익과 3조 중반의 잉여 현금 흐름을 캐시플로우를 땡겨서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에너빌리티의 수주를 보겠습니다. 올해 14조 9천억, 내년에 17조 8천억, 27년에 약 20조의 수주를 예상을 하고요. 수주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늘어납니다. 수주 잔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5조 9천억에서 내년에 35조 7천억,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죠. 27년에 44조 9천억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총괄 사장이자 산자부 후보자인 김정관 후보자가 산업 머리는 데이터 센터, 심장은 에너지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방면으로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원전의 파운드리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원전 확대와 제도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SMR 상용화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형 LNG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LNG 복합 가스 터빈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캐파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현재 캐파는 대형 원전 4기, 12기, 가스터빈 8기인데 27년까지 1조 3천억의 캐파 증설 투자를 해서 SMR은 20기, 가스터빈은 12기까지 생산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정책 변화로 SMR을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을 시켰지만 2038년까지 약 0.7 기가와트까지 SMR 건설 계획만 현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신재생과 원전을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언급은 일단 했는데, 원전에 대해서 국내 산업이 성장하려면 안전 전력 공급 대안으로 필수적이다. 국내 원전을 절대 포지션을 줄이면 안 된다. SMR에 대해서는 제시는 했지만 대형 원전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내수 시장, 국내 AI 산업, AI 100조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AI와 원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가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고마진의 신한울 3, 4호기, 이게 원전 매출이죠. 원전 매출 인식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인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영업이익률도 소폭이나마 지속적인 개선세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빅테크와 미국의 유틸리티 업체의 협력을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MOU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글, 메타, 아마존, 심지어 애플까지 다양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SMR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엘리멘탈 파워, 아마존은 텔렌 에너지와, 메타는 미국의 1등 대형 원전 업체죠. 컨스톨레이션 에너지와 개발하고 있고요. 가스터빈 주문이 폭증하면서 가스터빈에 대한 주문은 2030년 이후에나 인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E 버너바, 지멘스, 미쯔비시 중공업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모두 SMR에 대한 본격적인 상업 운전은 203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발전은 2050년까지 200기가와트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요. 당장 2030년까지 4배, 2050년까지는 거의 10배 가까이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작사로서 미국 원자력 발전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모두 한국 협력이 반드시 필수다. 주기기 파운드리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 시공사 쪽에 현대건설 요 두 개가 가장 미국 대형 원전의 최대 수혜주 탑티어로 보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컨소시엄 접근이 초기 비용을 낮추고 원전에 대한 진행률을 신속화한다는 점에서 컨소시엄 형태가 나오고 있고, 그 컨소시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주기기 업체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유럽 시장에서 프랑스 전력청, 국영전력청, EDF와 경쟁이 예상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하에 웨스팅하우스가 EDF보다 가격 경쟁력이 유리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구조적으로 프랑스의 EDF의 설계 노용 표준 설계 승인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말은 프랑스 EDF가 미국 시장에, 원전 시장에 못 들어오게 아예 차단한 거고요. 오히려 웨스팅하우스는 유럽 내 수주를 다수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내 수주를 모두 프랑스 EDF가 못 가져간, 이번에 체코도 EDF가 가져갈 것처럼 끝까지 목리를 부렸지만 결국은 한수원이 가져갔습니다. 유럽 내 수주의 다수 확보는 웨스팅하우스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국내 기업 수주로 이어진다. 미국 대형 원전 10기는 모두 웨스팅하우스가 전부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PC는 벡텔이라든지 플루오로가 가져갈, 미국 탑티어가 가져갈 확률이 높은데요. 요 벡텔, S&T 에너지한테도 공랭식 열교환기 발주를 최근에 줬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전통 원전 강국이지만 독자적으로 SMR을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영국의 롤스로이스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에 대한 수주 기대 모멘텀도 갖고 있다. 영국의 SMR 시공 관련돼서 현대건설사한테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대형 원전을 선호해서 베트남에서는 중국과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최근에 프로젝트를 9,400억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았죠. 베트남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관계도 상당히 끈끈하다. 미국은 30년 동안 자국 내 신규 원전을 생산한 게 없습니다. 핵심 기기 제작사와 경험 있는 시공사가 모두 필요하다. 이런 핵심 기기 제작사, 두산 에너빌리티, 경험 있는 시공사, 현대건설이 미국 입장에서는 모두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대형 원전의 시공 역량도 중요하고 SMR의 제작 역량도 중요하고, 경쟁력은 이런 제작 역량과 시공 역량의 경쟁력은 결국 가격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은 한국이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체코 신규 수주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 제작 역량과 시공 역량에 미국은 협력으로 계속 같이 미국의 원전을 커지는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대형 원전과 가스터빈이 실질적으로 매출에서 60% 이상 사이즈로 커지는 거는 28년에 65%, 2029년에 80%, 2030년에 90%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원전 가스터빈 핵심 3대 사업부의 전체 매출 사이즈가 60% 이상 커지는 거는 28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6월 달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77메가와트 에너지 표준 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SMR이 생각보다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엑스에너지 역시도 내년 중반이면 건설 허가가 관련돼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빅테크는 SMR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규 프로젝트 운영 개시 시점이 조금 늦춰짐에 따라 가스터빈과 SMR의 격차, 완공 시기가 줄어들었고요. 대형 원전은 2035년 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병목 때문에 가스터빈과 같이 성장하는 구도로 갈 것으로 보고요. 2030년까지 미국에서 대형 원전 10기 착공에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한다면 그 파운드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갈 거다. 왜냐면 원자로 1차 개통 주기기 납품으로 벌써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신규 수주 기대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다. 전용 설비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 프로젝트에 구체화하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전용 설비
투자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5년 동안 연평균 뉴스케일 파워에서 약 1조 9천억의 수주가 예상되고요. 모듈 18기 1.4기가와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엑스에너지 쪽에서는 1조 1천억이 예상되는데요. 모듈 8기에 0.9기가와트에 해당됩니다. 테라파워는 약 5천억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 매출 비중이 약 3조대 이상의 비중으로 치면 2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서도 8기, 한수원이 국내에 진행하는 12기를 합치면 두산에너지 총 대형 원전 수주 해당 기수만 30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GE 버너바, 지멘스, 미쯔비시의 상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공급 부족의 상황에 있다. 구조적 공급 부족. 최소 28년까지입니다. 신규 주문이 2030년 이후나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GE 버너바는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도 가격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후발주자인 두산에너빌리티도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수주의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30년 이후 물량 확보하는 수주도 GE 버너바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 2030년 이후 물량에 대해서 GE 버너바가 지금 수주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28년도 거까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가스터빈의 에비타 마진이 약 15에서 18% 상당히 괜찮은 마진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GE 버너바나 지멘스랑 2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실적 개선이 되기 때문에 2년의 실적 시차가 있다. 실적 시차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사들보다 당장의 두산에너빌리티의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는 있지만 계속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이나 SMR이나 대형 원전의 실적이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글로벌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격차는 계속 줄어들 거다.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모두 5년간 수주는 기존 대비 2배. 그러니까 뉴스케일은 2배, 엑스에너지는 기존 추정치의 1.6배로 상향 추정되고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모듈 96기, 엑스에너지가 모듈 36기의 수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북미 중심으로 2027년부터 두산에너빌리티만 연 최대 14기의 가스터빈 생산을 전망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은 대체불가 에너지원으로 글로벌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이 대란,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대란의 대체불가 에너지원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에너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이 균등화 발전 단가 A가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메가와트 시당 가장 싼 53.3달러로 역시나 가격 경쟁력도 글로벌 탑티어로 한국 원전이 주목받고 있고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가장 최신 노형인 AP1000 8기 중에 6기의 주기기를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공급을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 밥캣과 두산 퓨얼셀이 있는데요. 요 두산 밥캣과 두산 퓨얼셀의 자회사를 60% 할인을 해서 지분 가치를 구해봐도 요 두 개의 합산 지분 가치만 약 1조 2천억의 지분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두산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어제죠. 7월 10일 메리츠에서 목표가가 92,000원까지 나왔고요. 최고 목표가와 지금 오늘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69,000원 대비해서는 51%의 계리율이 있다는 거고요. 평균가 요 8만원대 평균 목표가
와 계리율은 약 38%의 계리율이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는 9만 원대, 메리츠가 첫 스타트를 끊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5월 달부터 레포트를 안 내는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두산의 9만 원대 목표가 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경쟁사들 두산 에너빌리티만 주가가 그렇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냐,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원전 탑티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역시도 역대급 신고가의 영역이고요. 시가총액 거의 100빌리언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요. 주가 수익 비율 PER 34배입니다. 두산보다는 훨씬 싸죠. 오클로 1등 업체죠. 여기 이익 못 내고 있죠. 적자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역대급 신고가고요. 총 시가는 8빌리언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앞단에 우라늄 이 관련된 업체도 채굴 업체죠. 카메코, 여기도 역시나 역대급 신고고요. 주가 수익 비율 170배입니다. 시가는 30빌리언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총 시장 타겟이고요. 대형 원전 SM 가스터빈 이렇게 있고요. 한국형 원전 APR 1400 수주 풀이고요. 웨스팅하우스,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미국, 인디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핀란드, 캐나다, 이태리 다양한 추가 이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고요. 결국 유틸리티와 빅테크 개발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주기기 업체를 반드시 낀다는 거고요. 시장 27년도부터 이렇게 폭증해서 주가가 실적이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로벌 대형 원전 다시 전성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 베트남, 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체코, 폴란드, 영국, 남아공,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엄청나게 최소한 25개국 이상이 대형 원전과 SMR을 추가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다. 원전 관련된 요거 밸류체인이고요. 카메코, 센트러스 에너지, 설계는 뉴스케어 파워, 오클로, 한전기술, 기자재는 GE버너바, 히타치, 미쯔비시, 지멘스, 두산 에너빌리티, BWXT, BHI, 태웅 있고요. 시공, 삼성물산, 미국의 플로우로, 현대건설, DLNC, 대우건설 있고요. 유지보수의 한전 KPS가 있다. 높은 밸류에이션, 100배가 넘는 밸류에이션은 역시나 핵심은 이겁니다. 경쟁사보다 늦게 개선되는 실적 때문에 그렇고요. 2030년부터 EV EBITDA가 경쟁사와 비슷해진다는 거고요. 웨스팅하우스의 최신 AP1000 노형 8기 중에 80% 해당되는 6기의 주기기를 이미 공급했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가 두산 에너빌리티 기반의 모듈 제조 역량을 강조했고요. 뉴스케일 파워의 핵심 기자재 파트너로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강조했습니다. 원자력의 밸류에이션은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약 28배고요. 내년에 22배로 예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26년에 여전히 80배 정도 수준이고 27년 돼야 한 50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HI가 34배, 23배, S&T 에너지가 16,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매출 16조, 내년에 17조 7천억, 올해 영업이 1조, 내년에 영업이 1조 4천억. 27년 돼야지 영업이 1조 8천억에서 2조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하면서 주가가 주춤했지만 개인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6만 원대 초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관이 계속 팔다가 다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의 매수세가 아주 소폭이지만 들어오고 있다. 현대건설은 두산과 다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누적 합산으로 약 6천억의 순매수, 외국인 기관 합산으로 6천억 넘게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7만 원대 부담스러운 가격임에도 이 빨간 게 훨씬 많이 보이시죠? 외국인은 꾸준히 누적 순매수하고 있다. 그런데 기관은 계속 팔고 있다. 외국인 사는 거를 기관이 팔면서 주가를 막고 있다. BHI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최근 가격대에서 여전히 사고 있지만 기관이 계속 팔고 있다. 수급은 현대건설이 가장 좋은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일봉을 가져왔는데요. 2단계에서 2단계 퀀텀 점프가 한번 일어났고 요 단계에서 요 단계 퀀텀 점프가 일어났고 요 단계에서 요 단계 퀀텀 점프가 한번 일어났는데 최근에 조정은 받았지만 추세는 이탈하지 않고 있다. 가격 조정의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일봉으로만 보셔가지고 훨씬 더 중요한 건 주봉보다 중요한 건 월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월봉상에 보면 이게 조정이라고, 이게 추세가 꺾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월봉상에 보면 쉬어가는 국면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상에서 오히려 신규 투자자한테는 좋은 기회를 잡을 기회가 추가적으로 올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으로 월봉을 꼭 체크를 해보시길 말씀드리고요. 현대건설 역시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꺾인 각도, 현대건설 꺾인 각도, 두산에너지 꺾인 각도 거의 똑같거든요. BHI 보시면 BHI도 꺾였죠. 제일 많이 꺾였어요. BHI 꺾인 각도가 마이너스 26%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고점에서 뭐 50% 이상 반토막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추세가 꺾였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 첫 번째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펀더멘탈은 전혀 변한 게 없다. 두 번째, 미국의 대형 원전과 SMR은 가속화되고 있다. 왜냐면 그거와 관련된 행정 절차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요. 두 번째, 미국의 대형 빅테크들이 여전히 SM 관련된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다. 관련된 투자를 여전히 줄이지 않고 있다. 세 번째, 관련돼서 컨소시엄 형태로 가는데 비용도 절감해야 되고 속도도 빠르게 가속화해야 되기 때문에 컨소시엄 형태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죽이기로 계속 빠뜨리지 않고 있다. 네 번째, 절반 정도만 하자. 우리나라 원전 관련돼서 에너지 믹스 정책을 밝혔기 때문에 믹스 정책 관련돼서 원전을 줄이지만 않으면 원전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섯 번째, 웨스팅하우스가 되든 팀코리아가 되든 격이 죽이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갈 것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왜 주가가 비싸냐?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실적이 더 늦게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지 실적은 계속 나눠져서 쪼개져서 반영될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만 얘기하는데 가스터빈이라는 엄청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경쟁사 GE버너와 지멘스, 히타치, 미쓰비시 중공업이 모두 매 분기마다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매 분기마다 가격을 올릴까요? 수주가 그만큼 폭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엄청나게 딸리기 때문입니다. 그 딸리는 상황이 후발주자인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SMR이나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의 한미 회담도 예정이 돼 있고요. SMR 관련돼서 승인이 가속화되면서 파워, 오클로, 테라파워, 엑스에너지의 신규 이 관련된 SM 관련된 소식들 글로벌 모멘텀이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원전을 했던 대부분의 국가들, 유럽 국가들, 중동, 아시아 모두 지금 대형 원전에 대한 수명을 연장하거나 신규 원전 건설 가동 계획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주기기 업체로 글로벌 원전의 파운드리 노리는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계속 기회는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글로벌 원전이라는 에너지 메가 트렌드는 절대 펀더멘탈을 깨진 건 없다. 단지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정상화, 가격의 정상화 과정을 겪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탄탄하다. 말씀드리고 두산의 2분기 실적 나오면 더 자세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서울 오프라인 강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도 구독 모델 저하고 매일매일 시황 유튜브에 안 다루는 내용을 하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혹시나 갖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아까 수주 잔고 실제 수주 S 대형 원전의 글로벌 정책 모멘텀이 계속 나오냐 그거에 대해서 두산 에너지 경쟁사들의 수요 공급 상황 요 5가지 꼭 체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